건데, 판매자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흔히 우리가 부르는 인터넷 쇼핑몰이 자사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마켓과의 차이점이라면, 오픈마켓은 옥션이나 G마켓 같은 곳이 대략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오픈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누구나 그냥 가입을 해서 거기다가 내 상품을 올려서 파는 그런 쇼핑몰 플랫폼이 오픈마켓인 거고요. 자사몰은 나의 쇼핑몰이 따로 있는 게 자사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상품을 올리기에는 되게 편하게 올릴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재구매 고객을 만들기가 조금 힘들고, 그리고 가격 비교로 인해서 계속해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물론 초반에는 우리가 오픈마켓으로 상품을 쉽게 올리시겠지만, 나중에는 자사몰을 만드셔서 여기다가 상품을 올리시는 게 브랜딩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상품의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에서 저희 과정에서는 이 자사몰과 오픈마켓 둘 다 활용을 할 거고요. 종합몰이라는 거는 대형 오프라인의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자상거래도 하는 종합 쇼핑몰을 종합몰이라고 해요. 대략적으로 생각하면은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들도 종합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 롯데백화점은 대형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인터넷 쇼핑몰로도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몰이 종합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자사몰에서 상품을 이제 내가 판매를 하다가 내 상품에 조금 더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합몰에도 같이 입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의 큰 그런 쇼핑몰 중에 난닝구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도 사실 되게 다양하죠. 뭐 금지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곳들은 종합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 가지 몰들이 있었는데 지금 딱 기억은 안 나서, 스타일 난다 그런 데도 마찬가지죠. 자, 편집샵. 한 전문 쇼핑몰에 2개 이상의 전문 브랜드 제품을 모아서 판매하는 유통 형태를 편집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명품몰 같은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전문 쇼핑몰인데 가끔 어떤 브랜드랑 다른 브랜드 상품 이런 것들을 모아서 팔는 그런 몰을 본 적이 있죠. 그게 편집샵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소셜 커머스. 요건 이제 쿠팡이나 티몬, 위메프 이런 데들이 소셜 커머스인데, 옛날에는 소셜 커머스가 원래 어떤 형태로 돼 있었냐면 딜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 동안에 구매를 하면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소셜 커머스였다면, 요즘은 오픈마켓과의 경계가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매했을 때 싸게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오픈마켓 하시는 분들, 판매자분들께서는 이런 쿠팡 같은 데도 많이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계세요. 자, 그 외에 SNS 커머스라고 하는 거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와 같은 SNS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하는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SNS 상에서도요, 물건을 실제 사고 팔고, 아니면 이제 간단하게 뭐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만들어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SNS의 커머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NS 플랫폼 계정으로 유통하는 건 SNS 커머스라 하고요. 블로그에서도 블로그 마켓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샵, 페이스북의 샵과 같이 연동이 돼 있죠. 카카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SNS 플랫폼으로 많이들 상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자사몰만 하겠어, 오픈마켓만 하겠어 라고 한 가지만 정하기에는 사실 얘네들이 장단점이 다 또렷하게 있다 보니까, 활용을 하시면서 내가 만약 자사몰을 운영하면서 좀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몰에 입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자사몰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는 SNS 상으로 홍보도 하면서 실제 판매도 이루면서 자사몰로 유입이 되도록 그렇게 전략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알아두시면 초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외의 곳은 B2G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기업과 정부 간의 거래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조달청이라는 곳에서 입찰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를 대상으로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정부의 납품권을 따내는 그런 게 이제 B2G라는 거래가 되겠고, B2E라는 거는 기업 내에서의 전자상거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복지몰이나 폐쇄몰 같은 경우는 실제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해서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기업 안에 이제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그러니까는 기업 안에 있는 회사원들이 자기의 복지 포인트를 가지고 물건을 사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복지몰 같은 데 입점이 돼 있다면 아무래도 경쟁에 대해서 훨씬 더 내가 더 우위를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복지몰과 폐쇄몰 같은 것도 내 제품을 판매한다면 노려볼 만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2C는 커스터머 투 컨서머라고 해서 소비자랑 소비자 간의 인터넷을 통해 1대1 거래하는 건데요. 실제 중고나라나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당근마켓, 뭐 또 뭐죠? 벼룩장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C2C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소비자 간의 이런 거래도 요즘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P2P도 비슷한데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그냥 전자상거래인 거죠. 얘는 플랫폼을 통해서 중고거래를 하는 거라면 얘는 그냥 전자상거래의 그런 부분이 P2P라고 하고요. C2C랑은 다르게 중간 매개체가 없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2, B2C라고 해서 실제 이 B2B와 B2C에 융합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내가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로도 내가 판매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조금 더 기획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할 거는 일단은 자사몰하고 오픈마켓이잖아요. 그래서 자사몰과 오픈마켓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초도 물품 구매 비용으로 따져보면 둘 다 똑같아요. 약 한 1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도메인 비용이 드는 건 자사몰은 도메인 비용이 들어요. 왜냐면 카페24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가면은 카페24의 주소 도메인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 도메인을 쓰질 않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도메인을 사가지고 달게 되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한 22,000원 정도 들 거예요. 한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오픈마켓에서는 그냥 입점돼 있는, 그러니까 옥션이나 G마켓에 그냥 물건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따로 도메인을 사지는 않습니다. 솔루션 비용은요, 카페24는 무료고 고도몰은 무료랑 유료가 같이 있고요. 메이크샵 같은 경우 유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솔루션이라면 카페24를 많이 쓰고 있고, 현재 카페24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런지 기능들을 좀 쉽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9월 달부터 실제 이제 또 바뀐 시스템이 시작이 되는데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능 자체는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픈마켓은 솔루션 비용은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로는 카테고리마다 다른 수수료인데 대략적으로는 저렴하게 한 4%일 테고 대략적이게 한 13%, 12%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있어요. 자, 스킨 디자인 비용은 자사몰의 경우는 아예 안 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무료 디자인을 사서 내가 커스텀을 한다면 아예 들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디자인을 사가지고 달게 된다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 수는 있겠죠. 사업자 등록 비용으로는 개인 사업자 등록은 무료예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등기 비용은 유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사몰이나 오픈마켓을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비용이 들게 될 건데, 저희 과정에서는 샵을 일단 만들어 가지고 자사몰하고 오픈마켓에 입점은 하지만 개인 판매자로 그냥 입점을 하는 상태라 사업자는 없는 상태에서도 진행은 가능하세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사업자를 뭐 간이과세자라도 드는 쪽을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상품을 우리가 만약에 어딘가에서 띄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개인 사업자로 들어가셔야 그에 대한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업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지금 우리 연습할 때는 상관은 없어요. 자, 통신 판매원 비용인데요. 간이과세자는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등록 면허세가 약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매년마다 들어가는데, 만약에 쿠팡에 입점하시려면 간이과세자라도 통신 판매업 사업자 등록 그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냥 면허세가 1년 했을 때 한 5만원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지사 세팅 비용인데,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옥션에서 또는 G마켓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지사를 세팅할 필요가 없는 게 맞죠. 근데 개인몰은 그거를 내가 직접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지사 세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 연결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만약에 내가 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22만원 정도 들 거고, 거기 만약에 카드 결제만이 아니라 다른 결제들도 가능하게 한다면 금액은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카페24 같은 경우는 간혹 들어서 이런 피지사를 무료로 또 이벤트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피지사 세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훨씬 더 비용은 좀 적게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검색 사이트 등록 비용이 들죠. 자, 일단 네이버에는 SEO를 세팅하고요. 그리고 다음이나 구글, 여기 빠졌는데 구글 같은 데도 신청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등록 비용은 무료예요. 그리고 이 등록하는 절차도 나중에 자사몰을 만들고 나서는 등록하는 것도 한번 진행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픈마켓은 따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등록 비용에 X를 쳐놨습니다. 광고 비용은 쇼핑몰 운영 초반쯤에는 영업수익의 10% 정도가 운영 비용으로 들어갈 거고요. 안정권에 들었을 때부터는 매출 총이익의 10% 정도가 광고 비용이라 보시면 돼요. 오픈마켓은 여기 판매 수수료에 붙어서 책정이 되어지고 담당 MD와 프로모션도 가능한 부분에서 광고 비용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소희 대표인데요. 실제 스타일란다의 한 해 매출액은 약 이 정도가 한 해 매출이라고 해요. 엄청나죠? 근데 이 매출이 이렇게 많아질 수 있는 이유는 상품도 팔지만 제품도 팔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상품하고 제품의 차이점 아세요? 상품은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걸 상품이라고 한다면, 제품은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걸 제품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제품을 만들 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드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상품을 팔다 보면은 약간의 노하우가 생기고요. 아, 이런 걸 팔면은 좀 잘 팔리겠다 싶다면 그거를 그냥 제조업계에 맡기면 돼요. 우리 상표만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OEM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고 그게 제품인 거죠. 제품은 근데 한 개, 두 개를 제작을 맡길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최소 단위가 뭐 1000개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고 부담의 위험은 있지만, 일단은 매출을 하게 되면은 상품 매출보단 제품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남는 구성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품을 매출하겠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우리 몰에 대한 인지도가 쌓이고 했을 때는 서서히 제품도 판매를 하면서 늘려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해놨는데, 상품 매출은 완성품을 사서 다시 파는 걸 상품 매출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마 용어로 들어보기엔 사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품 매출은 원재료를 산 후에 만들어서 파는 것을 제품 매출이라 하고요. 이거는 제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타일란다를 따져보면 사업 비율이 17%, 제작해서 사입 비율이 17%, 제작해서 파는 매출이 83% 정도 뜬다고 하는데, 이유는 제품 매출이 더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뭔가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할 때 각각 이제 마진도 조금씩은 다른데요. 이 스타일란다에서는 옷만을 제작해서 파는 게 아니라 3컨셉 아이즈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어서 런칭을 해가지고 갖고 있거든요. 즉 화장품 매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품 매출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 쇼핑몰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스타일 난다를 좀 따라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일 난다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제일 처음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팔아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비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가 없기도 했고 재구매 고객이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마켓 같은 거에서 상품을 사시는 분들은요, 주로 그 상품에 관심이 있지 그 마켓이 어딘가에 따라서 관심이 있진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샀던 데서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제 뭐 제일 저렴한 데를 찾아서 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정 고객을 모으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품도 계속해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가격을 높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좀 더 나가자면 우리 그 쇼핑몰을 브랜딩하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이 스타일 난다의 대표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의류 판매를 하면서 약간 이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좀 쌓이니까 2005년에 스타일 난다 사이트를 개설을 합니다. 그랬고 2년 만에 법인을 설립했죠. 그러면서 코스메틱 브랜드 3컨셉 아이즈를 2009년에 이제 출시를 하고, 그러고 미용 컨텐츠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만들면서 이런 여성 의류 쇼핑몰 분야에서 지속적인 1위를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2012년에는 실제 이제 명동점이나 백화점 내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브랜딩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실제 가로수길이나 명동의 플러그인 스토어를 오픈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스타일 난다가 막판에 이제 로레알에 팔렸죠. 그죠? 네,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판매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스타일 난다 같이 이렇게까지 되면 정말로 좋겠지만은 뭐 우리라고 뭐 안 되라는 법은 없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절차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판매를 이루어 나간다면 아무래도 나중에도 좀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실제 우리가 도매를 띄어서 판매를 하실지 위탁 판매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아마 저희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은 위탁으로 끝나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사몰을 이제 만드시고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자기의 어떤 상품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상품을 떼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주요 도매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의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 쪽에 도매 시장이 있습니다. 동대문은 종합 도매 시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남대문은 아동복이나 중장년층을 주로 판매를 하고 있죠. 안경이나 액세서리 시계는 남대문 쪽의 도매 시장에서 팔게 되고요. 생활용품은 화곡동이나 부천에 생활용품 도매 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명함이나 인쇄물 또는 포장이나 박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방산시장 쪽을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명함은 인쇄 쪽은 주로 이제 충무로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매 시장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적어 보았고요. 서울특별시에 자영업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포털이 있어서 나중에는 우리가 소상공인으로 이제 등록이 되거든 여기서 이제 어떤 정보나 교육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영업 클리닉이나 창업 컨설팅도 해주고요. 실제 여기서는 소상공인 교육도 진행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 포털에는 이렇게 도매시장 정보나 입찰 정보 같은 게 나와 있기도 하므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입을 한다 했을 때 주의할 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매처에서는 현금 거래가 원칙으로 통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원래 신용카드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런 대부분의 도매처에서는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 거래가 원칙으로 통용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한다면 대부분 10% 가격을 더 붙여서 달라고 해요.
이 10%가 뭐냐면 부가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개 이런 세금계산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데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에 조금 민감하신 것 같아요. 자, 동대문 도매시장은 밤시장과 새벽시장이 있는데요. 밤시장은 토요일날 휴무로 들어가고 월화가 가장 피크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새벽시장은 0시서부터 12시까지가 새벽시장인데 밤시장보다 조금 더 저렴하지만 품질은 밤시장보다 조금 더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새벽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품질도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단 0시부터 2시까지는 도매상들이 바쁠 시간대라서 신경이 예민하므로 내가 일단 먼저 보고 그 벤치마킹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이 시간대를 피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도매시장의 은어들이에요. 깔이라는 건 상품의 색깔을 말해요. 그래서 깔별로 주세요. 몇 깔 있어요. 이런 식으로들 많이들 얘기하죠. 탕이라는 거는 염색 단계에서 미묘하게 달라지는 색을 말하는데 사이즈마다 탕이 좀 다른데요 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빨간색을 칠하려고 하더라도 염색을 할 때 보면은 염색이 덜 들기도 하고 더 많이 들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색깔이 살짝 달라지는 걸 탕이라고 부릅니다. 곰이라는 거는요, 한 옷의 사이즈별 묶음인데요. 보통 아동복 쪽에선 곰이라는 단어를 써요. 보통 티셔츠의 한 곰이는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한 묶음이고 프리 사이즈는 곰이라고 하지 않죠. 땡처리라고 들어보셨죠? 땡처리는 상품을 빨리 소진하고자 싸게 파는 걸 땡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재고 처리를 그 도매 측에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반품과 교환이 불가능하게 파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땡 물건이라는 건 땡 처리하는 물건을 모아놓은 상품들을 말해요. 나오시는 분량을 뜻하고요. 이미테이션은 가짜 짝퉁이라 보시면 되겠죠. 다이마루는 면제품이로 면제품을 파는 가게를 다이마루 하는 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가라는 가로로 스프라이트 무늬가 들어간 상품을 단가라라고 하고요. 후레아는 바깥자리에 가장자리 주름 장식이 들어간 걸 후레아라고 해요. 그리고 장기라는 거는 당일 사입한 간이 영수증을 장기라고 하는데 세금계산서용으로는 사용을 못하는 것을 장기라고 하고요. 매입장기라는 거는 반품으로 인한 영수증인데요. 반품을 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기가 일종에는 나의 어떤 일종의 하나의 화폐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번에 이런 장기를 가져가서 상품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품했을 때 이 매입 장기를 받아 놓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미송 상품이다 라는 말도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미송은 아직 도착 안 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도매시장에 상품이 들어오지 않아서 당장 구매가 안 되는 거는 미송 상품이라고 합니다. 장차는 전세버스가 되겠고 파스는 그 상품을 만드는 기간을 파스라고 불러요. 시약에는 실밥을 제거하는 거고 아이롱은 다림질하는 걸 말합니다. 건품은 검수하는 게 건품이고요. 오바로크는 박음질할 때 원단과 원단이 풀리지 않도록 하는 박음질을 오바로크라고 하죠. 시제는 잔돈이고요. 대봉은 큰 봉지를 말해요. 중간 크기는 중봉, 작은 크기는 소봉이라고 부르고 진상 고객은 상진이라고 부르고 거기 보면은 매입 삼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남자 직원을 그냥 삼촌이라고 하더라. 이모는 여자 직원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거는 이제 옷가게 위주로 해서 도매시장의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아직 저희가 수업을 들어가기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라 간단하게 도매 이 상품이랑 제품에 대한 차이점이나 자사몰과 오픈마켓에 대한 차이점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걸 좀 들어갈 거냐면 카페24를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카페24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가입을 할 수 있게 쇼핑몰 만들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 분은 카페24에 가입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 가입하는 건 금방이기 때문에
깜빡 잊고 가입을 해오지 못하신 분은 아마 첫 시간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입하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이디 부분을 생각하시게 될 건데, 아이디가 카페24.com 뒤에 붙는 그 주소가 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아이디를 어떻게 만들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가입을 해오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은, 가입을 하기 좀 시간상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은 그 이름이라도 어떻게 지을지 생각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네.